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한 번이라도 깨는 날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넘기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피곤해서 곧바로 잠든 것 같은데 새벽이 되면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고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또 화장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다시 잠들기도 전에 새벽 공기가 느껴지고 아침이 오기 전부터 이미 하루를 다 써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낮에는 그 여파로 머리가 맑지 않고 말수가 줄어들며 잠깐 앉아만 있어도 졸음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러다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히 소변이 자주 마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은 그냥 눈을 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고 뇌와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 과정이 자꾸 끊기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몸은 쉰 것처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잠이 깨는 일이 반복될수록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회복이 느려지는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 온 몸의 조절 능력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드러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이런 일이 잦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단순히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밤에 어떤 방식으로 소변을 조절하는지 그 원리부터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일이 왜 60대 이후부터 갑자기 늘어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몸이 스스로 낮과 밤을 구분하면서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에 맞춰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밤에는 굳이 자주 깨지 않도록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조절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고 밤에도 낮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변이 만들어지다 보니 방광이 예전보다 빨리 차게 되고 그 결과 잠자는 도중에 뇌가 깨워서 화장실로 가게 만드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 변화는 병이 생겼다기보다 몸의 자동 조절 장치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겪고 계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었는데 낮에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생활을 잘하고 계셨고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잠든 지 한 2시간쯤 지나면 꼭 한 번은 깨고 어떤 날은 2번, 3번까지도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면서 다시 잠들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에 깨는 횟수는 줄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기는커녕 머리가 무겁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불편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혹시 나만 이런 건 아닐까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그 이유 역시 대부분 비슷한 몸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무조건 참고 넘길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완화될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조절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밤에 자꾸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제 왜 밤에 자주 깨는지에 대한 큰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을 텐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의 내용과 잠의 깊이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밤에 소변 때문에 깬다고 하면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물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저녁에 먹은 음식의 짠 정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낮에는 짠 음식을 먹어도 활동하면서 땀이나 소변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몸이 쉬는 상태로 들어가면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끌어당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저녁 식사, 김치나 젓갈처럼 짠 반찬이 많은 식사를 한 날 밤에 유독 자주 깨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남성분 역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은 날에도 밤에 깨는 날이 있었는데 하루 식사를 돌아보니 저녁에 찌개를 먹고 반찬이 전반적으로 짰던 날과 정확히 겹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물을 조심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음식 속 염분이 밤새 몸을 바쁘게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방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잠의 깊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자연스럽게 얕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주 미세한 신호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방광의 작은 자극도 잠이 얕아지면 뇌가 바로 반응하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 소변의 양이 많지 않은데도 자주 깬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 문제의 중심은 소변이 아니라 잠의 깊이에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밝은 조명 아래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극적인 소리를 오래 듣는 습관은 뇌를 계속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시키고 그 결과 잠은 깊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밤에 몸이 조금만 움직여도 또는 방광이 아주 약간만 차도 쉽게 깨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깨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장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뇌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같은 순서의 루틴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잠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의 염분과 잠의 깊이까지 함께 살펴보면 밤에 깨는 문제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조절을 했는데도 여전히 새벽에 깨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저녁에 식사 내용과 잠의 깊이를 조절했는데도 여전히 새벽에 눈이 떠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시선을 밤이 아니라 낮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의 문제는 밤에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낮 동안 어떻게 몸을 쓰고 어떤 리듬으로 생활했는지가 밤의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나 활동량이 줄어든 시기에는 낮과 밤의 경계가 몸 안에서 흐려지기 쉽습니다. 낮에 움직임이 적으면 몸은 아직 충분히 활동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밤이 와도 깊이 쉬는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은 쉽게 얕아지고 아주 사소한 신호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남성분 역시 하루 일과를 돌아보니 아침 식사 이후 거의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외출이나 걷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아서 밤에 더 쉽게 깨는 악순환에 들어가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침의 배뇨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변을 미루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대충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습관이 하루 전체의 배뇨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몸은 아침에 한번 리듬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불분명하면 낮과 밤의 구분도 함께 흐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고 낮 동안은 일부러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출해 주는 것이 밤을 편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가에 앉아 있거나 짧은 산책을 통해 밝은 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면 몸은 지금이 활동 시간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밤이 되었을 때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도 더 또렷해집니다. 이렇게 낮의 활동량과 아침 습관을 조율해 주는 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지, 그리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 정리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단순히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이 어긋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밤은 낮의 연장이 아니라 낮 동안 우리가 어떻게 몸을 쓰고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에 대한 결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밤을 바꾸고 싶다면 밤만 붙잡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이 적습니다. 낮에는 몸이 활동 시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햇빛을 보고 움직임을 만들고 아침에는 배출을 미루지 않으며 하루의 시작을 또렷하게 열어주는 것, 저녁이 되면 자극을 줄이고 짠 음식이나 과한 소리를 멀리하며 뇌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 과정이 쌓이면 밤은 다시 쉬어도 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분들 역시 처음부터 밤에 안 깨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낮에 조금 더 움직이고 저녁을 가볍게 바꾸며 잠들기 전 시간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득 한 번 덜 깼다는 느낌이 들었고 며칠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려는 마음보다 흐름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게 조정하려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낮에 조금 더 걸어보고 내일은 저녁 소리를 줄여보고 또 다른 날은 아침 습관을 바로잡아보는 식으로 하나씩 시도해도 충분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더 이상 당연한 노화로 느껴지지 않고 내 생활을 다시 조율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셈입니다. 오늘 밤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하루를 정리했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그 편안함이 쌓이면 아침은 다시 힘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단순히 화장실 때문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이 조금씩 어긋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밤은 낮의 연장이 아니라 낮 동안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신호를 몸에 보냈는지에 대한 결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밤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밤만 붙잡고 애쓰기보다 하루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부담이 적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보고 몸을 움직이며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아침에는 배출을 미루지 않으며 하루의 시작을 또렷하게 열어주고 저녁이 되면 자극을 줄이고 짠 음식과 큰 소리를 멀리하며 뇌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 작은 조율들이 쌓이면 몸은 다시 밤을 쉬어도 되는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분들 역시 처음부터 밤에 한 번도 안 깨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낮에 조금 더 움직여보고 저녁을 단순하게 바꿔보고 잠들기 전 시간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 날 문득 한 번 덜 깼다는 느낌을 받았고 며칠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게 조율해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낮 활동 하나만 바꿔보고 내일은 저녁 습관을 돌아보고 또 다른 날은 아침 리듬을 점검해 보는 식으로 하나씩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밤에 자주 깨는 이유였을 수도 있고, 낮 활동의 중요성일 수도 있고, 저녁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댓글에 단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위로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공간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밤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하루를 잘 정리했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자리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유가 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쌓이면 아침은 다시 힘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